비공개 대상이냐 아니냐 판결난 사례 이거를 다 설명 이제 시간 다 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 9번 같은 경우는 딱 제목이 뭐야? 밑줄 쳐놨지? 학교폭, 이게 줄여서 학폭위 회의록, 이게 제목. 이거 공개, 비공개. 응? 학폭위 회의록은 법에서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고 등등 해서 결국은 비공개. 비공개 정보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짐작을 해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그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뭐라 그래서 이 가해 학생 누군가는 퇴학을 시켜야 된다 그러고 누군가는 퇴학은 너무 심하니까 뭐 정학으로 뭐 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의견들이 나눠질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퇴학으로 결정됐다고 봐봐. 그러면 그 회의록을 다 공개하면 누가 무슨 발언했는지 다 나와 있잖아. 그러면 퇴학 결정받은 학생이나 그 학부모가 그 퇴학 주장을 한 위원 밤중에 찾아갈 수도 있잖아. 무서워. 그지? 공개하면 안 되겠지? 바로 그래서 법에서도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해 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10번은 어떤 기관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 개인이 타인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 적용돼야 될 법이 공개 여부 판단해서 적용해야 할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그 키워드가 두 번째 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하는, 즉 말하자면 딱 그 정보를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 정보가 알려지면 사람들이 다른 정보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게 누구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정보까지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라서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봐서 이름, 주민번호 딱 보면 그거 하나만 갖고도 누군지 알 수 있잖아. 그 정보만 이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만 갖고는 누군지 딱 모르더라도 다른 정보하고 이렇게 딱 쉽게 결합하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정보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해서 그것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다섯 줄에 개인의 인격적,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이러면서 마지막 줄. 자, 여러분 피의자 신문조서 나오지? 피의자는 아직 범죄자라고 확정은 한 건 아니고 의심받는 자지. 범죄 저질렀다고 의심받고 있는 자. 그래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 자. 피의자를 불러서 경찰이 어떻게 했어? 질문하는 거 있지? 신문이야. 피의자 신문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소를 했나 봐. 그래갖고 경찰이 그 피의자 불러다가 이제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작성한 그 문서가 조서야.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인적사항, 이거 비공개해야 돼. 근데 인적사항 말고도 그 신문조서에 기재된 그 내용 있잖아. 질문 답변한 거. 그 인적사항 말고도 진술한 내용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면 그것도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13번은 좀 길지. 자, 13번은 그 중간에 보자. 우리 여러분들 장관 같은 거 이렇게 고위공직자 되면 어떻게 되지? 재산 등록하고 공개하고 이렇게 될 의무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 봐서 바로 구급 공무원 되면 여러분들은 그 재산 등록 공개 의무 대상자는 아직 아니야. 이제 올라가서 뭐 고위직이 되면 이제 자기 본인 배우자, 자기 직계 존속 비속 재산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청렴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년도에 등록을 했는데 자기 재산이 5억이라고 등록을 했다가
이번 연도에 등록했는데 갑자기 재산이 30억으로 불었어. 그러면 의심 들어오는 거야. 왜 이렇게 재산이 갑자기 불어났어? 조사 들어오는 거지. 그치?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이유를 설명 못하면 이제 조사해가지고 이제 뭔가 뇌물 받았다, 비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때 예를 들어서 자식 중에 내가 이제 재산 등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고위 공무원인데 내 자식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등록해야 돼. 응? 직계, 존속, 비속. 근데 함께 살고 있지 않은, 함께 동거하지 않고 있는 가족은 등록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는 말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응? 그런 게 이제 기본 지식이야. 그러면 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가 제출한 자신의 재산 등록상의 고지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은 자기 재산은 나는 등록하지 않겠다. 응? 거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경우에 그 재산 등록상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 존비 속에 본인과의 관계, 고위공직자 본인과의 관계, 성명, 거부한 사유, 서명,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는 결론은 뭘까? 응? 이거는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거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말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도 아니니까 이거는 공개해야 된다. 응? 그러나 하나 더 맨 밑에 가면 고지 거부한 자의 인적사항. 고지 거부한 자의 인적사항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공개해야 될 정보가 아니다. 응?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자, 그다음에 근데 예전에 시험은 위쪽에 게 한번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14번 한번 여러분들 읽고 15번 매우 중요하다. 자, 15번을 보면 이렇게 읽어있죠. 정보공개법은 정보 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개 청구하는 정보와 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없죠.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 등에 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지 그 목적에 아무런 제한을 안 두고 있다. 그러므로 자, 시험 두 줄 나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 권리 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딱 두 줄 잘라내요 이거. 응? 그러니까 이따 이제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 정보를 공개 청구했다가 거부받으면 거부받은 것 자체로 이미 권리를 침해당한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침해받은 거예요. 응? 따라서 그것만으로도 권리 침해니까 이거 갖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정보 공개를 거부당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입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응? 근데 손해배상을 못 받는다. 받는지 못 받는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 그거 상관없이 이미 정보공개 거부당한 것만으로도 권리침해가 돼서 그거 갖고 별도로 다른 구제받을 가능성하고 상관없이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하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좀 이따 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이거 15번 대기 중심. 그 다음에 16번은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아마 외국 정부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받은 정보인가 봐. 응? 외국이나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했대. 근데 그런 이유로 정보 공개 거부하는 게 정당화될 수 없대. 무조건 그런 이유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러지. 그래서 요거 세 줄, 그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공개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무조건 이 정보를 준 외국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우리한테 준 거기 때문에 이건 공개하면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다. 응?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리 이제 목록 공개 대상 정보로 판결한 사례들 쭉 모아놨어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1번 사법고시 2차 시험 답안지 이거 중요합니다. 2차 여러분
지금은 사법고시 없어졌죠? 그런데 사법고시가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논술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2차 시험 자기가 답안지 쭉 썼단 말이야. 논술형 시험에. 근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그 과목 때문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왠가니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점수가 낮지? 가서 이제 법무부가 시험을 주고 하니까 법무부에 찾아가서 내가 쓴 답안지 좀 보여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까 그 규정 시험 업무로서 공개되면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거부를 한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쓴 답안지 잠깐 그 장소에서 보여주는데 그거 보여준다고 무슨 시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냐? 소송 낸 거야. 법원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쓴 답안지 보여줘라 판결한 건데, 다만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 답안지에는 맨 겉장에 뭐 있어? 이제 시험 채점 출제위원, 채점위원이 이름이 있고 점수 써요. 그거는 빼고, 그거를 공개하면 안 된다. 그거는 빼고 본인이 답안 작성한 거 있지? 그거는 공개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첫 줄 끝에 뭐는 제외하고, 채점위원별 채점 결과 요거는 보여주면 안 되고, 그거는 제외하고, 본인이 쓴 답안지 부분을 잠깐 보여주는 건 시험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답안지 부분만은 보여줘라, 공개해라. 그 다음에 1번 중요.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2번은 뭐예요?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주로 밀실칭계 시험이 많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읽고 가지를. 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어디 모임에 참석한 거 있지? 그거는 공개해야 될 정보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거. 6번.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무상, 보상 평수의 사업 수익성을 검토한 자료. 말이 어렵지? 하여튼, 이거 어려운 말도 이것도 자꾸 낸단 말이야. 하여튼 이거는 뭐야? 그 정보 속에는 뭐야? 어떤 사생활, 조합원 뭐 사생활적인 것도 있고, 공개하는 것보다 뭐야? 아니, 비공개로 얻을 이익보다 공개해서 얻을 이익이 더 크다. 가지고 공개해야 될 정보로 판결한 거. 7번 아까 했지? 그 다음에 8번. 자, 우리 사면이란 말 나오지? 대통령이 죄 지은 사람들 죄 기록 없애주거나 형 받아서 수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풀어주고 이런 거잖아. 그지? 자, 사면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 사면 시켜달라고 사면 건의서, 사면 실시 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장관들 다 모여가지고 대통령하고 회의하는 국무회의에 올리는 안건 자료, 그거에 관한 정보는 이거 잘 본 거예요. 이 정보를 공개하면 그 사면 대상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 그러니까 공개하면 안 된다는 하나의 주장. 그러나 대통령의 사면 권한 행사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통제가 필요할 때문에 공개의 필요성. 둘이 충돌을 하는데 두 가지 이익이 충돌하는 게 어느 데 더 크다? 공개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는 판결. 자, 그 다음에 9번. 하여튼 수능 시험 원데이터. 원데이터는 여기에 시험 본 학생의 이름, 소속 고등학교 이런 거 안 나타나. 그냥 단지 이제 통계 목적으로 이름은 안 나타나고 그런 자료거든. 그런 자료는 이렇게 교육 목적, 통계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공개해야 될 정보다. 그 다음에 11번은 어떻게 잘은 안 나오는 건데 아마 교도소 안에도 매점이 있어. 근데 그 매점은 누구한테 운영권을, 독점 운영권을 주냐면 교정 공무원들 있지, 교도소 공무원들 퇴직해서 이제 가입한 퇴직자들의 모임 단체가 다 전국에 있는 교도소의 매점 운영권을 받아. 그러면 이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외부로부터 자기 원래부터 수감될 때부터 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돈 넣어주잖아. 우리가 그걸 영치금이라고 하잖아. 그럼 돈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매점에서 뭐 사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을 수 있어. 그죠? 통장을 이제 그 교도관이 관리를 해요. 자기가 이제 거기서 결제해 주는 거지. 그 통장 관리하면서. 근데 예전에 기사 났어. 그런 것도. 그 어떤 교도관이 그 재수자들의 그 영치금 통장을 돈 빼갖고 몰래 돈 빼갖고 횡령하고 막 이런 사건이 한번 터졌었어. 응?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교도소에 있는 그 교정협회가 운영하는 매점 거기서 판매한 수익금 중에 얼마나 또 교도소장한테 보냈나 봐. 그 교도소장한테 얼마 주고 뭐 이렇게 하나 봐. 그거 내역서 공개하라고 청구했는데 공개해야 될 정보라고 판결했어요. 그래서 교도소장이 교정협회로부터 협회로 송금한 수익금 총액, 교도소장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이런 거 공개해야 될 정보로 판결했다. 그 다음에 12번 KBS 한국방송공사가 접대성 경비 사용한 거 그 집행서류 공개해야 된다. 그다음에 13번 아까 얘기했어. 주공아파트 분양가 산축 내역 공개될 정보라고 판결했고,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결한 거. 자, 1번 보안 관찰 관련 통계 자료. 1번 잘 나옵니다. 여러분 보안 관찰이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위반한 범죄자들, 또는 뭐 형법의 내란죄를 범한 범죄자, 이렇게 몇몇 범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이제 감옥에 갇히지, 재판받고 형기 마치지. 근데 형기 마치고 나올 때쯤 또 심사를 해봐. 그래갖고 나와서도 또 재범을 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안 관찰 대상자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나올 때부터 자기가 어디 살려면 관할 주소지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나와서도 경찰로부터 감시받아야 돼서 재범으로 있다고 감시 대상자가 되고, 어디 10일 이상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경찰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갔다 와서도 또 보고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감시받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어떤 시민단체가 청구를 했나 보지. 국가가 이렇게 개인들을 이렇게 감시한 거 뭐 비판하기 위해서인지 그 통계자료 달라 그랬는데, 결론은 이거는 국가 아까 안전보장 뭐 이걸 이유로 이거는 공개하지 말아야 될 필요성이 크다 해가지고 비공개 대상 정보. 2번, 여러분 2번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추진비를 썼는데 그거 어디에 얼마 썼고 영수증 있잖아. 근데 그거는 공개하는 건데 거기에 끝에 가면 뭐가 달렸어? 증빙서류, 즉 영수증에 포함된 개인, 말하자면 업무 추진비를 누구 만나서 썼는지 그 상대방 개인 그거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 개인의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은 공무원이 어떻게 돼요? 직무와 관련 없이, 이것도 공무원도 사생활 있지 않아? 그 직무하고 관련 없이 자기 무슨 좋아하는 무슨 동호회 가입해서 활동하고 또 거기서 활동 열심히 했다고 뭔가 뭐 상도 주고 뭐 줄 수도 있잖아. 그런 거 기록은 공무원도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 없이 모임에 참석하고 금품 수령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 대상. 직무와 관련 없이야. 그 다음에 4번은 너무 쉽다. 예,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당연히 우리가 비밀사항이겠지? 뭐 개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5번도 뭐가 들어갔어? 이거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고 있지? 왜냐면 이거 이제 학교마다 있어. 그래가지고 학부모, 교사, 지역, 시의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학교 앞에 반경 정문 200m 안에 술집, 당구장, 모텔 이런 거 못 들어서게 이제 돼 있어요. 원칙은 금지. 다만 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되면 그걸 심의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요. 근데 아마 애들 학교 앞에 무슨 모텔 같은 거 들어서는 걸 여기서 심의 통과시켜줬나 봐. 그래갖고 시장이 이제 허가를 내준 거야.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 그러더니 어떤 놈들이 찬성을 했냐?
그 회의록 보여줘. 요구하는 거지, 그지? 근데 회의록에 발언한 내용은 공개해도 되겠으나 누가 발언했는지를 공개하면 학부모들이 그 집 몰려갈 거 아니야. 그 위원 집에 찾아서 니네 집 앞에 모텔 세워라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인적사항. 그 다음에 자 7번 국방부에서 무슨 우리나라 한국형 헬기 도입 사업 벌였는데 이거 비리가 많았나 봐. 그 감사원이 감사를 했대. 근데 감사를 벌였는데 감사 결과는 공개를 안 하는 거야. 그래갖고 왜 감사한 결과 공개 안 하냐 청구했는데 거부당했어. 소송 벌였는데 법원이 뭐라냐면 이 국방부의 이 헬기 도입 사업 이거는 법이 정한 군사 2급 비밀에 해당돼서 그리고 비공개할 사항이다고 판결했어요. 그 다음에 자 8번 치과의사 국가시험 문제와 정답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를 아직도 하고 있대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문제를 공개하게 되면 금방 문제가 바닥나 버려서 시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비공개. 그 다음에 10번 아까 했고 학폭위 회의로 아까 했지. 그 다음에 11번도 자 재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 이것도 재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 속에는 재개발할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개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넘어가고 14번 잘 내지는 않는데 국정원 관련된 건 비공개. 우리나라 국정원 소재지가 어디며 인원이 몇 명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근데 14번을 보면 재밌는 사건이지. 남편이 국정원 공무원이었나 봐, 직원. 근데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됐나 보지. 그러니까 이혼하는 그 상대방 배우자가 자기 남편이 월급 얼마 받았고 수당 얼마 받았는지 그거 공개하라는 거. 아마 재산분할 뭐 이런 거 청구하려나 보지. 그러니까 그거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국정원의 그 인건비는 우리나라 국정원 예산은 비밀이에요. 국가정보기관 예산. 다만 그것도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 심의는 받는데 국정원 예산은 1년 동안 총액 얼마 쓸 건지만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요. 구체적으로 어디 얼마 쓰고 어디에서 얼마 쓰고는 그거는 심사 안 해요. 그냥 총 1년 동안 쓸 금액만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그만큼 국정원 예산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 판례 16, 17도 꼭 공부하세요. 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관련된 위원회의 회의록 있지? 여기 당연히 짐작을 해봐. 이 회의록 안에 누군가의 무슨 질병 부상에 관한 언급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회의록 공개하면 안 되겠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 자기 장애 등급 낮게 결정됐다. 어떤 위원이 이렇게 등급 낮게 결정하자고 주장했냐? 이것도 문제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회의록 비공개. 그 다음에 17번은 마찬가지로 독립유공자 훈장 주고 하는데 독립유공자 과거의 공적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회의록도 역시 비공개. 왜냐면 훈장을 안 주는 거로 주장한 위원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거 문제 삼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비공개.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 절차 중요합니다. 우선 쌍가를법 우리 정보 공개해달라고 공공위원회에 청구하는 건 꼭 문서로 해야 될까요? 1번 보면 두 번째 줄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즉 문서로 청구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말로 써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로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핵심. 우리 당연하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다 문서로 하는 건데 말로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제 그냥 부연 설명 말로 청구하면 담당 공무원이 다 문서에 기재하고 사인받게 돼 있어요. 어쨌든 청구하는 국민은 말로 해도 돼요. 그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면 그 청구서 정보공개 청구할 때는 실명으로 한다, 익명으로 한다. 응? 실명으로 할까요? 자기 본인 실명 써야 돼요? 아니면 익명으로 해도 돼요? 실명으로 하게 돼 있죠. 1번에 보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이거 기재하게 돼 있죠? 실명으로 하는 겁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 뭐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보를 청구해서 정부 비판할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 이런 게 들통나면 뭔가 나한테 불이익 줄까봐, 그죠? 익명으로 하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 실명으로. 응?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외울 건 없습니다. 공개 청구하는 정보, 어떤 정보를 청구하는지 그 내용, 그리고 공개하는 방법도 청구하는 사람이 지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여달라, 열람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복사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메일로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청구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겁니다. 공개 방법을. 그러면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지멋대로 복사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복사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청구한 방법대로 해줘야 돼요. 좀 있으면 판례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아까 얘기했어. 말로 청구하면 담당 공무원 앞에서 말하고 공무원이 다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넘어가세요. 자, 밑에 판례. 1번 중요합니다. 자, 첫째 줄 보면 헌법상의 알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알 권리로부터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나오고, 그죠? 그에 대응해서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정보를 공개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이 그 특정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그 특정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생기는 거지. 청구도 없는데 특정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응? 이거 시험 중요. 정부의 공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면 국민이 적극적으로 특정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해야 그 공개할 의무가 생기는 거다 이겁니다. 응?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같은데 중국하고 마늘 수입 협정을 맺었어요. 응? 그래갖고 중국하고 이제 마늘 수입 협정을 맺는데 처음에는 조금 수입, 그러다가 몇 년 뒤부터는 점점 물량을 내서 엄청난 마늘을 수입, 이렇게 이제 협정이 맺어진 거야, 중국산 마늘을. 근데 처음에 이제 중국하고 마늘 수입 협정을 맺었을 때는 농민들이 모르는 거야. 마늘 재배 농민들이 몰랐다가 몇 년이 지난 뒤에 뒤늦게 안 거야. 중국하고 협정을 맺고 마늘 수입이 막 대량으로 수입되는. 그래갖고 이 농민들이 소송을 한 거지, 말하자면. 아니, 이 국민을 위해서 협정을 맺었으면, 마늘 수입 협정을 맺었으면 국민에게 당연히 그 협정 내용을 공개를 했어야지. 협정 맺었을 때 왜 공개를 안 했느냐 하고 그거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그거는 농민들이 정부에다가 마늘 수입 협정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어야 정부는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청구가 없었으니까 공개할 의무는 없었던 거다. 이게 판결이죠. 응? 자, 1번.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 정보공개 청구할 때는 어느 정도로 청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청구하면 될까? 모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해 주세요. 너무 불분명하잖아. 모무와 관련된 자료 일체, 응? 관련 자료 일체, 이런 식으로 청구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셋째 줄에 정보공개 청구할 때는 셋째 줄 끝에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를 특정해서 청구를 해야지, 모모 관련 자료 일체 이런 식으로 청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또 시험에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갔어.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자, 공개할지 말지 며칠 내에 결정 내려야 됩니까? 예, 동그라미 1번에 숫자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거 중요, 10일 이내 공개할지 거부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단 10일 안에 결정하기가 어렵다, 부득이하다, 그러면 두 번째 줄 10일, 최대 1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응? 10일. 그러니까 총 며칠 안에는 결정을 내려야 돼? 합치면 최장 20일 안에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원칙은 이제, 근데 시험은 주로 원칙 10일 이내에 결정 내려야 된다. 이걸 주로 냅니다. 그 다음에,
자, 이때 동그라미 2번 뭐야? 이때 10일 할 때 일은 뭐 하루 단위로 계산하고, 자, 여기 밑줄 청구한 날로부터 따집니다. 첫날 산입해요. 밑줄. 국민이 청구한 첫날부터. 그러니까 야, 국민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개받는 게 결정받는 게 좋지. 그러니까 국민이 예를 들어서 오후 4시에 청구했어. 그러면 오늘도 하루야. 오늘부터 쳐가지고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해줘야 돼. 빨리 결정하는 게 국민한테 좋으니까 청구한 첫날부터 계산에 넣는 거야. 첫날부터 산입하고 10일 계산할 때 공휴일하고 토요일은 뺀대. 응? 공휴일, 토요일이 중간에 들어있어. 오늘 청구했으면 오늘은 안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청구한 거로 쳐, 그러면? 응? 월요일부터 청구한 거로 쳐서 월요일부터 따져서 오늘 공공기관이 오늘 놀겠지만, 응? 쉬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금요일 날 청구를 했으면 금요일은 하루 치고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월요일이 이틀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총 10일을 계산한다. 또 꼭 알아두고. 이거 예전에 없던 거 새로 들어간 거예요, 다. 개정돼서. 그 다음에 3번 매우 중요하다. 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는데 이게 다른 제3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 들어온 거야. 응? 내가 예를 들어보자.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옛날에 정유라 있었어, 그지? 정유라. 그럼 나하고 정유라하고 이해관계가 없지만 정유라가 도대체 이화여대 다녔다는데 사립대학인데 사립대학 꼭 공개 의무 있잖아. 나 정유라가 학교 생활은 제대로 했는지 학교는 제대로 나갔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화여대 총장에게 정유라가 학교 제대로 출석을 했는지 뭐 이런 거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해. 그죠? 그러면 이화여대 총장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에 관련된 정보가 청구 들어왔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화여대 총장은 정유라에게 지체 없이 당신과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망. 자, 3번 사망의 키워드는 자, 청구된 정보의 전부나 일부가 다른 사람,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일 때는 그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줘야 됩니다. 통지해줘야 되는 건 의무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끝에 그 제3자의 의견을 듣는 건 의무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구별해야지. 통지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내겠어? 통지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냅니다. 틀렸죠? 의견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들을 수 있다지. 자, 그 다음에 뭐 4번은 눈으로 지금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자, 5번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가 자기네가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인데 자기네한테 청구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는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모모에 관한 진정, 모모에 관해 질문하는 내용이래. 모모에 관한 진정이거나 질의 등으로 정보 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대? 그런 경우로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그냥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응? 한번 읽으면 돼요. 응? 외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근데 시험은 쓰이는 거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6항. 이건 별거 없고. 자,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경우는 언제 어디서 공개할지를 통보해 주래요. 청구인에게. 당연하죠. 근데 7번 중심. 비공개 결정할 때도 자, 여기 정보를 공개 안 하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면 비공개 결정 나왔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 주고 그 다음에 두째 끝에 아까 제9조에서 정한 8가지 항목 중에 어디에 해당돼서 비공개하는지 그 이유와 이 비공개에 대해서 승복 못하면 뭐야? 어떤 절차를 밟아 다투면 되는지 불복 방법 절차까지도 알려줘야 됩니다. 응? 그래서 시작. 자, 그
그 밑에 판례 간단하게 읽어봅시다. 자, 어떤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재판 기록의 일부를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대. 법원에다가. 응? 재판 기록 일부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는데 법원이 어떻게 했어? 응? 소송 기록 정보를 비공개합니다. 그 비공개 결정을 전자문서로 통보를 했는데 이게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전자문서로 통보해도 되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거기 문제 보면 7항에 뭐라고 돼 있어? 응? 7항에 처제 그러면 문서로 통보하라고 돼 있잖아. 그 종이 문서로 통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싸운 거야. 그런데 뭐야? 판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도 있는데 그 문서 속에는 전자문서도 이제 포함하는 것으로 보통 많은 규정들이 돼 있어요. 그런 거에 비춰볼 때 결론은 시험의 마지막 법원이 정보 비공개 결정 내렸다고 통보하는 건 전자문서로도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응? 이게 핵심. 자, 그 다음에 밑에 쌍가루 3번 중요합니다. 반복 청구. 어떤 사람 그런 거 있지. 어떤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 이거는 법이 정한 거부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게 공개 못함도 비공개 결정 통보했는데 또 일주일 있다가 똑같은 정보 또 공개해달라고 청구. 응? 또 거부의 결정했는데 또 똑같은 식으로 또 청구. 짜증나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 규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새로 도입된 조항이야. 뭐라고 돼 있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뭐야? 이제 결정 통지를 청구했다가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두 번째 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다시 청구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야? 아까 말한 셋째 줄 이거는 그냥 정보공개 청구라고 볼 수 없어서 이건 민원 신청이다 이렇게 여기서 민원으로 처리를 했는데 또 똑같은 식의 청구를 또 해오는 경우에는 뭐야?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이나 이전에 청구했던 거에 유사성, 관련성, 종전 청구와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 뭐야? 해당 청구를 그냥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아주 줄이면 이제 그냥 반복된 청구를 계속하면 뭐한다?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리고 이게 종결 처리했다는 걸 다시 알려주면 된대요. 응? 홍보해주면 된다. 자, 다음 페이지. 또 하나. 자, 또 종결 처리하는데, 자,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이미 뭐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로서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있는 정보인데 뭐야? 그걸 공개해달라고 청구해. 이런 경우는 그냥 어디 사이트 어디 들어가면 이거 정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고 정보의 소재를 안내해주고, 응?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른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령 정보 통지서를 결정 통지서를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령이 가능한 방법으로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육번이 이제 시험에 쓰였어. 응? 그러니까 이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인데, 그죠? 그걸 또 이미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돼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청구 들어온다. 그러면 어디 가면 그 정보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고 그냥 종결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응? 정보. 자, 공개 방법으로 갑니다. 정보 공개 방법. 자, 법 규정을 보면 자, 공개란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열람하게 해주거나 또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해 주거나 그 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공하는 방법 등등을 말한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1번 1항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를 원하는 경우는 사본이나 복제물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읽고 지나가고요. 자, 2번 2항 공공기관은 공개할 정보 양이 너무 많아. 이거 복사만 막 수만 페이지 며칠 걸려서 복사해줘야 된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공개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기간을 나누어서 공개한다든지 일부는 보여주면서 일부는 또 복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해야 될 정보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사망. 공공기관은 이제 청구인이 뭐야? 사본 복제물을 교부해달라고 청구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서를 복사해달라고 청구한 거야. 근데 복사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옛날 고문서야. 옛날 오래된 문서. 이거 막 만지면 바스락바스락. 이거 훼손될 우려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래서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 우려 이런 거 있을 때는 사본이나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응? 그죠? 그러니까 이랑하고 연결하면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를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 정보 공개할 때, 응? 원본을 공개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사본이나 복제물을 줄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밑에 판례 1번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마 아까 정보 공개 청구할 때 청구자가 청구서에 뭐 기재해? 자기가 원하는 청구 방법을 기재하게 돼 있지. 그럼 그 청구하는 방법대로 공개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따라서 핵심은 넷째 줄 끝에, 응? 아까 말한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뭐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응? 그래서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멋대로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없습니다. 자, 또 2번 판례 보자.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방법을 지정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청구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했는데 정보는 다 공개해줘. 근데 방법은 어떻게 돼?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공개를 안 해줬어. 응? 자, 그러면 이 조치를 뭐로 볼 수 있어? 자, 원하는 정보는 공개는 해줬기 때문에 들어준 건데 방법은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해줬어. 그러면 청구 방법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거로 봐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일부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봅니다. 응? 따라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해준 거 일부 거부 처분이다. 이거 소송으로 다툴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공공기관이 청구 대상된 정보는 다 공개를 해줬는데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개 결정을 했다면 이는 일부 거부 처분한 거다. 일부 거부 처분한 것이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응?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부분 공개. 응? 부분 공개. 자,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국민이 어떤 정보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공공기관이 보니까 그 중에는 뭐 개인 사생활적인 것도 들어있고 국가 기밀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다가 비공개 대상은 아니고 일부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거를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까맣게 지우고 복사하면 모르잖아. 그지? 그 지우고 복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공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가능하다면 그럼 분리해서 공개를 해래요. 응? 그게 부분 공개 규정입니다. 그래서 비공개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고 그때 두 부분을 분리해낼 수 있다면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개해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응?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 명확히 내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공개할 수 있다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재량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판례 볼까요? 그러면 우리 아까 법조문 읽었죠? 이때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라고 법 규정이 있었죠? 분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그 정보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야? 응? 그 나머지, 그러니까 비공개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밑에서 두 번,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할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다. 응?
자, 2번을 보면 이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재소자가 교도관들로부터 가혹행위 받았다고, 응? 그래가지고 뭐 했대? 뭐 고소, 응? 고소하고 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송을 내면서 그에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서 자기 교도관들 근무 보고서 자기 뭐 교도소 내에서 뭔가 소란 피웠다고 뭔가 징벌을 받나 봐. 이게 징계를 받는 거야. 우리 영화에서 보면 가장 많은 징벌이 독방에 가두고 그런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신문 같은 거 못 보게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TV 시청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것도 징벌이야. 응? 근데 이런 그 징벌위원회에 열려가지고 회의로 이런 것 정보 공개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결론은 이거야. 다른 것들은 공개하면 안 될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교도관이 그날 근무한 거 기록한 교도관의 근무 보고서는 그는 전체 청구된 정보 중에 교도관의 근무 보고서는 공개해야 될 정보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거는 교도관의 근무 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거지 공개 대상 정보다. 자, 또 3번 판례. 최근에 작년도 올해도 계속 나오더라고. 자, 분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돼? 법원이 그러니까 이제 출발이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누군가가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어. 근데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 전부 거부 결정을 내렸어. 응? 그러니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 법원이 제출받아 심사해 봤더니 아니 이 중에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개할 수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섞여 있는데 분리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청구받았던 공공기관은 분리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공개를 했어야 맞는 거잖아. 근데 전부 거부했단 말이야. 그러면 법원은 판결을 어떻게 내려? 야, 전부 거부한 공공기관 니네 잘못했어. 공개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전부 거부한 거는 위법이야. 그러면서 무슨 판결? 전부 거부한 것 중에 공개 가능한 부분까지도 거부한 거, 그 부분이 위법이다 해서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응? 핵심 어디라고? 일부 취소 판결 명령할 수 있다는 거야.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응? 이게 핵심, 그죠? 응. 자, 그 다음에 전자적 공개라고 있죠? 자, 여기는 동그라미 1번, 2번 있는데 이제 2번이 조금 포인트고 아주 심각한 건 아닙니다. 자, 1번은 지금 공공기관이 정보를 어떤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대. 근데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도 나 디스켓에 담아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전자적 형태로 청구하면 원칙상 뭐야? 전자적 형태로 해주라는 거지. 그러니까 청구인은 원하는 형태로 가능하면 해주래. 응? 성질상 그 정보에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빼고는, 그죠? 이건 뭐 당연한 이치지. 2항이 시험에 쓰여. 2항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형태가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막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 그 종이 문서에 막 세로 쓰기로 돼 있고 막 한자도 막 섞여 있고 옛날 문서 이렇게 있는데 상당 부분을 뭐 디스켓에 담아달라, 메일로 보내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종이 문서 막 옛날 막 한자로 막 이런 거. 자,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인데 정보 공개 청구한 사람은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달래. 그러면 어떻게 하래? 자, 정상적 업무 수행에 현저한 제약을 초래한다든지 정보가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가능한 어떻게 돼? 전자적 형태로 바꿔서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키워드는 이거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도 뭐 할 수 있어? 전자적 형태로 바꿔서 공개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이런 사유가 없는 한, 그죠? 자,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라고 제목 달았지? 자, 우리 이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까 정보 공개 청구 들어가면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며칠 이내 공개 여부 결정해야 돼? 10일 이내. 근데 뭐 10일까지 기다리냐? 응? 청구 들어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말로만 몇 마디 해주면 끝나는 거. 응? 아니면 그냥 뭐 이미 다 작성돼 있는 거라 그냥 종이 한 장 딱
주면 끝나는 거. 이거 10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공개해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박스 안에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미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해놓은 정보라든지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작성된 홍보자라든지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이 난 정보로서 공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안 걸리는 정보, 이런 거 정보는 처직 정보로서 그 위에 문장으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아까 11조에 따른 절차가 청구받은 어떤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는 거 있지? 그거 기다리지 말고 바로 즉시 공개해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참고로 읽으면 되겠죠? 자, 마지막 요거까지 하고 밥 먹읍시다. 비용 부담 나왔지? 정보 공개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자, 이런 문장 나왔어요 예전에.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에 들어가는 소요된 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그럴싸하지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청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공짜로 청구하는 건데 공짜로 청구하면 남발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막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만 공개를 청구하도록 좀 제한을 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중요한 단어. 다만 그리고 또 하나 다음 페이지. 청구인이 부담하되 비용을 감면, 그러니까 비용을 면제해 주거나 깎아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어떤 사유? 가난한 사람 깎아주나요?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 깎아준다. X예요. 어떤 때만 깎아주게 돼 있어요? 정보 사용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일 때, 그지? 정보 공개 받아서 그 사용하려는 목적이 공공복리 유지 증진, 쉽게 그냥 줄이면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정보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청구할 경우에 한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 사유는 오로지 정보의 사용 목적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전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뭐 감면할 수 있다. 그럴싸하지만 아니에요.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정보 공개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정보 청구했더니 공개는 해주긴 해줬는데 핵심은 다 빠지고 알맹이는 빠지고 허접한 것만 공개를 했다든지 아니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면 최장 20일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안 내리고 있다. 이러면 이제 청구했던 국민은 어떻게 싸우면 되느냐? 싸우는 절차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밥 먹고 나서 2시 2시 10분부터